데이터베이스에서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름 자체부터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노션을 어렵게 좀 느끼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노션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노트 이런 그 메모 앱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에버노트가 뭐 파일도 올릴 수 있고 글자도 텍스트도 저장할 수 있고 뭐 기록 용도에는 뭐 엄청나게 기능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버노트로 학원 관리 안 하는 이유는 얘는 그냥 메모를 기록하는 기능 말고는 기록의 용도, 저장의 용도 말고는 뭐 응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노트를 안 쓰는 거고요.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기록 앱, 메모 앱으로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기능 때문에 우리가 회원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수업 관리도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메모로만 사용하시지 않으려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셔야 노션의 엄청난 그 정말 좋은 기능까지도 편리하게 익히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보통 템플릿 같은 거 무료로 이렇게 올려놓으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 템플릿 안에 회원 DB 이런 페이지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체가 회원 DB, DB라고 하는 글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 데이터베이스 영어 자체에서 앞글자 따가지고 DB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는 페이지에서는 DB라고 붙여주면 '아 얘는 데이터베이스구나.'라고 인지를 바로 할 수 있어서 DB라고 붙여줍니다. 근데 얘는 사실 뭐 이름은 그냥 회원 관리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만든 사람이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학원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어떻게 사용하냐. 회원 관리도 DB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고요. 수업 관리도 그래요. 뭔가 관리가 붙는 것들. 그거에 수납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성적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교재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정리해야 되는 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수업 회원 관리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회원 관리를 쭉 정리를 한 다음에 얘를 응용해서 자동으로 시간표도 뽑고 출석부도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만약에 회원 관리가 있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뭔가 시간을 바꿨어요. 그럼 만약에 뭐 소수정이어 가지고 마감이었던 반이 정원이 마감되었던 반이 있으면 시간표에 또 고쳐줘야 돼요. 한 명이 나가고 들어갈 때마다 얘는 시간이 또 다른 반이 차고 아니면 얘는 원래 마감이었는데 한 명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원 관리만 해서는 안 되고 따로따로 두게 되면 수업 시간표 고쳐야 되지 출석부에 또 뭐 정리해 놨던 거 출석부에 또 이렇게 빠지는 것 반 바뀐 것도 이제 수기로 정리해 놔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업무가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번을 지금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노션으로 만들게 되면 회원 관리는 딱 하나만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의 데이터를 조금 응용만 해서 시간표와 출석부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 회원 관리에서만 수업반을 변경해 줬을 때 시간표와 출석부는 손대지 않아도 그대로 그 자동 생성으로 변동된 사항들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운영하실 때에서 노션을 여기서 꼭 배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이렇게 슬래시를 누르고 여기 뭐 텍스트 페이지 요거 제목 이런 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었고 쭉 내려보시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표 보기부터 보드, 갤러리, 리스트, 캘린더, 타임라인 그리고 이제 인라인 전체 페이지 이것도 또 다른 건데 여기까지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는 그 항목들이에요. 기능들. 근데 뭐지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슬래시를 누르고 바로 이제 단축키를 데이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능의 버튼들만 이렇게 먼저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왜 다양하게 몇 개가 있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응용을 한번 해보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표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쭉 밑에 게 기존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고 해서 사실 기존에 만들어 놨던 데이터를 지금 표 보기 방식으로 한 번 더 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거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 자, 그러면 이게 기본으로 요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거엔요. 뭐 회원 DB라고 써도 좋고 아니면은 회원 관리라고도 이제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 회원 명단을 이제 적어 볼 거예요. 우선은 저기 표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왼쪽에 이 위쪽 이름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는 이제 또 텍스트 변경 가능합니다. 학생 이름 이렇게 뭐 바꿔 볼게요. 원생 이름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서 눌렀을 때 여기 왼쪽에 요것도 아이콘도 바꿀 수 있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서 학생 이름이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좀 이제 인지가 빨리 파악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홍길동 적어보겠습니다. 하고 엔터. 엔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키보드 화살표로 요렇게도 가능하시고 키보드 화살표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엔터 한번 누르시면은 또 내려가고 또 엔터 누르면 편집 모드 요런 식으로 마우스로 하시게 더 이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빨리빨리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키보드로 하시면 좀 더 빠르실 수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홍길동에 그냥 글자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글자가 요렇게 있고 그냥 밑줄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글자 홍길동 밑에 살짝 연하게 그 밑줄이 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밑줄이 언제 쳐지냐면 요런 식으로 해서 링크라고 하는 거를 걸 때 그 밑줄이 쳐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다른 홈페이지에서도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뭔가 링크를 타고 다른 데로 또 웹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열어 볼게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되는데 여기 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열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홍길동이라고 하는 게 그 자체로 홍길동이라는 이름도 되지만 그 이름에 딸린 웹페이지가 또 만들어졌어요. 그 하위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엔터 이제 누르면은 여기로 이제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 내부 공간은 정말로 응용하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요거를 상담 때 학부모 재원생 상담 때 뭐 이게 학생 정보를 좀 정리를 해 놓고 상담하면은 또 학부모님께 말씀드릴 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상담 때 활용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상담 때 활용한다 그러면은 뭐 출석을 잘하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테스트 요즘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개별 진도다. 수업 진도가 아니고 개별 진도라고 하면은 개별적으로 수업 어떻게 진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정규반 말고 이제 좀 소규모로 과외처럼 하는 그런 공부방 같은 경우 개별 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도 같은 시간에 오지만 진도는 다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런 학원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개별 수업 진도도 수업 반에 진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학생마다 진도를 걸어줘야 되니까 이제 여기를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넣는 건 아니고 얘 하나하나의 이 항목들을 전부 다 나중에 DB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DB를 만들어 놓고 이 홍길동 페이지 안에다가 불러들여서 여기 띄워 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학생의 내부 페이지 안에 뭐 다른 정보 메모나 이제 그런 원장님께서 파악해야 될 정보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띄워져 있는데 저는 이제 PC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왼쪽에는 또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기존 화면이랑 오른쪽에는 또 세부 페이지까지 띄워 놓게끔 하려고 이제 사이드로 설정을 했는데 사이드 방식이 아니고 다른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기 옵션 변경해서 저는 사이드로 애초에 설정을 해 놨고요. 중앙에서 보기도 되고 전체 페이지로 보기도 됩니다. 중앙에서 보기를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 중간에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 페이지 보기로 했을 때는 이게 전체 페이지로 하위로 들어왔습니다. 회원 관리에서 홍길동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만약에 컴퓨터로 안 하시고 아이패드처럼 그 태블릿 PC로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방금 전체 페이지로 했던 걸로 설정이 아마 될 거예요. 화면이 이제 PC보다 좀 작으니까. 이제 고거는 좀 뭐 태블릿 PC나 폰이나 좀 다를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원래 회원 관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이드가 좀 편해 가지고요. 원래대로 사이드 보기를 해 두겠습니다. 둘 다 보고 싶을 때가 많아 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셀 너비를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홍길동 페이지 닫을 때는 여기에 닫기 꺽쇠가 2개 있는 거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가나랑 홍길동에 차이가 생겼어요. 김가나는 그대로 있는데 홍길동에는 이 왼쪽에 종이 페이지처럼 생긴 거가 하나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번 시간에 좀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봤다. 아이콘이 어디서 봤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를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나와 볼게요. 근데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지금 왼쪽에 또 이 똑같은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회원 관리에 있는 데이터 하나인데요. 그거 자체가 이 페이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이 페이지 아이콘이 뜹니다. 근데 지금 얘는 열지 않았고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뜨죠. 열어 볼게요. 열고 여기에 뭔가를 작성하면은 그 순간에 여기 페이지 표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아, 얘는 내부에 내부 페이지 안에 정보가 하나가 더 있구나.'라는 걸로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게 이제 여기 누르시면 바꾸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아이콘을 바꿔 주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정말 하기 나름인데 이걸 이제 뭐 꾸미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를 이제 활용을 좀 깨알 팁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미술학원이나 아니면은 공부방 소규모 초등 대상 학원 같은 경우에 여학생, 특히 여학생 어머님들은 소규모로 운영하실 때 자기가 좀 이렇게 여학생이라 가지고 좀 낯가림이 심하다. 그래서 좀 남학생들만 있는 팀에는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 거기에 남학생은 거기에 몇 명 있어요? 혹시 여학생 뭐 누구 있어요? 여학생 좀 있는 반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성별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성별을 수업을 하는 담임은 알고 있죠. 이름 보면 연상이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인원이 많아지거나 또 이제 뭐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성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뭐 또 그거를 또 만드는 게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떤 미술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남녀 아이콘들을 여자는 여자 아이콘, 남자는 남자 아이콘, 심지어 이제 쌍둥이나 형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좀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셨어요. 이게 뭐 쌍둥이 표시 이렇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표시하셔 가지고 어 그냥 바로바로 눈으로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회원 관리에선 요렇게 보이지만 출석부나 시간표를 뽑았을 때도 요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거는 약간의 약간 깨알 팁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다르게 해도 되죠. 중등 따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인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거 너무 여기서 그러면은 얘에서 네, 변형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요런 것들을 누르시면은 전부 다 기능들 버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바꿀 건데 얘를 먼저 고치고 해 보겠습니다. 얘는
나이, 회원 정보에는 뭐 여러 학원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정보들이 있죠. 나이, 학교, 뭐 수업, 시간, 요일 뭐 요런 것들, 생년월일, 뭐 연락처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쓰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지만 학원에서 필요한 대로 자기 학원에 맞게끔 응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제가 템플릿 드릴 거지만 좀 본인 학원에 맞게끔 수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참 나이는 숫자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드릴 거는 여기 숫자를 넣었을 때 생년월일을 넣었을 때 나이 계산 바로 되는 거를 해 드릴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숫자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 학생은 10살, 그리고 이 학생은 8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속성 복제를 누르셔도 됩니다. 속성이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 입학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입학일은 날짜니까 여기 유형에서 날짜라고 하는 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날짜를 뭐 오늘 캘린더가 나오면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자가 이제 잘려서 좀 너비를 넓게 해야 된다. 그러면 엑셀처럼 이 마우스를 여기 이렇게 가져다 보시면 셀 크기 너비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얘는 뭐 1월 4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됐는데 이거를 이제 보기 방식을 바꿔볼 거예요. 여기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뭐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거 한번 운영해 보신 분들 그렇게 레이아웃이 이 모양의 보기 방식 표현 방식, 보기 방식, 디자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얘는 지금 엑셀처럼 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냥 보여주는 보기 방식을 표처럼 보여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아웃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요.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 방식만 똑같은 데이터를 그냥 보기 방식만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저번 시간에 한 번 딱 했던 게 갤러리예요. 그래서 이 갤러리를 한번 바꿔볼 수 있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이제 홍길동 같은 경우에 여기서 그림을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미지 이거는 출석의 뭐 사람이라고 치고 아무거나 뭐 넣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분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됐고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안에 이 홍길동 사람의 그 얼굴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얘를 보기 방식을 갤러리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이 갤러리라는 뜻은요.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학원 홈페이지 만들었을 때 이미지를 한 장을 넣는 개념이 아니라 갤러리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갤러리처럼 우리 가시게 되면은 사진이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림들이. 근데 그게 착착착착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구잡이로 갤러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작가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테마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갤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갤러리가 전시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의 특징들을 파악해서 분류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학원에서는 뭘로 활용할 수 있냐? 내가 너무 학원생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굴 사진을 좀 파악하는 출석 사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이름 바꾸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석 사진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좀 회원 관리 굳이 이렇게 띄워놓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지저분하니까 얘는 제목을 바꾸셔도 되고 제목 숨기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목
편집은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 쓸 건데 거기도 다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는 것도 좋고 제목을 숨기기만 요렇게 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출석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회원 관리 DB만 넣었어요, 정보도. 근데 출석 사진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렇게 보기 방식만 바꿔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